반갑습니다. 힐로티비입니다. 여러분, 눈을 잠시 감고 상상해 보시겠어요? 제가 자라온 태백산맥의 어느 깊은 산촌, 차갑지만 지극히 맑은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 때 산은 거대한 숨을 내뱉습니다. 골짜기마다 피어오르는 물안개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의 맥박처럼 보입니다. 그 안개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대한 나무도 이름 모를 풀꽃도 결국 보이지 않는 거대한 생명 에너지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요. 우리의 몸도 이 산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우리 몸을 기계처럼 대해왔습니다. 부품이 고장나면 갈아 끼우고 기름이 떨어지면 아무 연료나 채워 넣으면 된다고 믿었죠.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처방전은 전 세계 30만 명 이상의 위장을 직접 들여다본 의사 시냐 히로미 박사의 지혜입니다. 바로 그에 져서 병 안 걸리고 사는 법을 참고하여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히로미 박사는 위장 내시경이라는 창을 통해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한 가지 경이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몸 안에 미라클 엔자임, 즉 기적의 효소라 불리는 유한한 생명의 불꽃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힐로티비와 함께하는 이 시간은 단순히 건강 지식을 습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몸속에 잠들어 있는 그 귀한 에너지를 어떻게 깨우고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영성적이고 과학적인 여정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삶을 바꿀 첫 번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라클 엔자임, 우리 몸의 유한한 생명 에너지.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를 드려볼게요.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평생 딱 한 번만 지급되고 절대 다시 채워지지 않는 한정판 적금이라면 여러분은 그 돈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아마 이런 한 장도 함부로 쓰지 못하고 벌벌 떨며 아끼시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몸속에는 그런 생명 자본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시냐 히로미 박사는 이를 미라클 엔자임이라 명명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소화효소, 대사효소라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박사가 발견한 것은 그보다 훨씬 근원적인 개념입니다. 우리 몸에는 약 5,000종 이상의 효소가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전 마치 원형세포처럼 대기하고 있는 모체 효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라클 엔자임입니다. 이 개념을 양자역학적으로 해석해 볼까요? 양자역학에서 만물은 파동이자 에너지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진동수와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에너지를 물리적인 형태로 실어 나르는 매개체가 바로 효소입니다. 즉, 미라클 엔자임은 우리 몸의 엔트로피, 무질서도를 증가하는 것을 막아주는 유일한 생체 방어 기제인 셈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교하게 만들어진 태엽 시계가 있습니다. 이 태엽의 태엽은 감기는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태엽이 다 풀리면 시계는 멈춥니다. 우리 인간의 수명 역시 이 미라클 엔자임이라는 태엽이 얼마나 남아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 시냐 히로미 박사의 핵심 주장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귀한 생명 자본을 마치 무한 리필되는 서비스처럼 낭비하고 있습니다. 과식할 때, 술을 마실 때, 가공식품의 화학 첨가물을 분해할 때 우리 몸은 비명을 지르며 예비해 두었던 미라클 엔자임을 끌어다 씁니다. 소화에 너무 많은 효소를 써버리면 정작 암세포를 감시하고 노화된 세포를 수리해야 할 대사의 영역에는 효소가 남아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누군가는 80세에도 청년 같은 위장을 가지고 누군가는 30세에도 쭈글쭈글하고 지저분한 위장을 가지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시냐 박사는 말합니다. 위상과 관상은 곧 그 사람의 생명력의 성적표다라고요. 여러분의 성적표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거울 속의 피부, 아침에 일어날 때 무거운 몸, 수시로 찾아오는 소화불량,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간절한 신호입니다. 주인님, 제발 내 미라클 엔자임을 헛된 곳에 쓰지 말아주세요 라는 애원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불교의 인드라망 사상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주의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그물코처럼 얽혀 있듯
우리 몸의 효소 체계도 어느 하나 독립된 것이 없습니다. 소화 효소를 낭비하는 습관은 결국 면역 체계의 붕괴로 이어지고 그것은 다시 정신적인 에너지의 고갈로 이어집니다. 양자역학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질 나쁜 음식을 섭취하는 행위는 내 몸에 낮은 진동수의 정보를 입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노이즈가 가득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우리 몸의 중앙 처리 장치인 미라클 엔자임은 과부하가 걸리고 결국 시스템 자체가 다운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써버린 효소는 되돌릴 수 없는 걸까요? 다행히 신야 박사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비록 미라클 엔자임의 총량이 정해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외부에서 살아있는 효소를 보충하고 낭비를 최소화한다면 태엽이 풀리는 속도를 획기적으로 늦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법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밀도 있게 빛나게 존재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태백산의 천년 주목이 비바람 속에서도 그 풋늠을 잃지 않는 이유는 그 내면에 응축된 생명 에너지를 다스릴 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선택한 그 한 끼가 혹은 그 무심한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미라클 엔자임 통장에서 얼마나 많은 금액을 인출하고 있는지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 애쓰지만 정작 가장 귀한 생명 자산의 가계부는 써본 적이 없으니까요. 식사법의 재구성, 죽은 음식을 먹는 현대인에 대한 경고. 이제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는 진실 앞에 서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흔히 건강의 상징처럼 여겼던 음식들이 사실은 우리 몸의 미라클 엔자임을 무참히 도살하는 주범일 수 있다는 사실, 생각해 보셨나요? 신야 히로미 박사는 30만 명의 위장을 내시경으로 들여다보며 한 가지 충격적인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매일같이 고기를 즐기고 우유를 마시며 가공된 요구르트를 챙겨 먹는 사람들의 위상이 결코 아름답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위장은 딱딱하게 굳어 있거나 점막이 얇아져 혈관이 훤히 비치고 있었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죽은 음식을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자역학의 관점에서 음식은 단순히 칼로리 덩어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태양 에너지와 땅의 진동을 머금은 정보의 집합체입니다.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 태양의 광자를 세포 속에 저장하면 그 살아있는 에너지가 효소의 형태로 우리 몸에 들어와야 합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이 탐닉하는 고온에서 튀기고 굽고 화학적으로 정제된 음식들은 그 빛의 정보가 모두 파괴된 상태입니다. 박사가 특히 경고하는 것은 우유입니다. 여러분, 우유는 송아지를 위한 음식이지 인간을 위한 음식이 아니다 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유 속에 든 카제인은 인간을 위해서 소화하기 매우 힘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분해하기 위해 우리 몸은 막대한 양의 미라클 엔자임을 쏟아붓습니다. 결과적으로 뼈를 튼튼하게 하려고 마신 우유가 오히려 몸의 산성화를 막기 위해 뼛속의 칼슘을 뽑아쓰게 만드는 역설을 낳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골다공증의 역설입니다. 고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단백질이라는 영양소에만 집착한 나머지 우리는 그 이면에 숨겨진 독소를 간과합니다. 육류는 장내 부패를 일으키고 유해균의 먹이가 됩니다. 부패 과정에서 발생하는 독소를 정화하기 위해 우리의 효소 공장이 24시간 풀가동됩니다. 밤새도록 기계가 돌아가면 공장이 어떻게 될까요? 금방 노후화되고 고장이 나겠죠. 여러분의 식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곳에 놓인 음식 중 살아있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칼을 대면 세포가 살아 움직이는 신선한 채소, 껍질 속에 생명력을 가둔 현미, 이런 것들이 바로 효소의 보고입니다. 신야 박사가 제안하는 7:3 혹은 8.5:1.5의 식사법은 단순한 다이어트 공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몸의 엔자임 통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재무 관리입니다. 태백의 산짐승들은 아프면 먹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자신의 효소를 소화가 아닌 치유에 집중시켜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간은 아플수록 더 잘 먹어야 한다며 죽은 음식을 입에 넣습니다. 그것이 내 몸의 치유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식탁 위의 음식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너는 나에게 생명을 주러 왔니? 아니면 내 생명을 가져가려 하니? 그 대답은 여러분의 위장이
그리고 내일 아침의 컨디션이 말해줄 것입니다. 물과 배설, 순환의 미학, 비워내야 채워지는 원리. 음식이 연료라면 그 연료가 잘 타도록 돕고 찌꺼기를 씻어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물입니다. 신야 박사는 미라클 엔자임을 활성화하는 최고의 촉매제로 좋은 물을 꼽습니다. 여기서 좋은 물이란 단순히 정수된 물을 넘어선 환원력이 강하고 미네랄이 살아있는 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곧 물 그 자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양자역학적으로 물은 정보를 저장하는 매질입니다. 우리 몸속의 물이 깨끗하고 맑은 파동을 유지할 때 효소는 비로소 빛의 속도로 세포 구석구석을 누비며 수리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이 물 대신 커피나 녹차, 탄산음료를 마십니다. 이것도 물 아니냐고 묻고 싶으시겠지만 틀렸습니다. 카페인이 든 음료는 오히려 몸속의 수분을 빼앗는 이뇨작용을 합니다. 세포 입장에서 샤워를 해야 하는데 비눗물이나 콜라로 몸을 씻으라는 격입니다. 갈증을 느끼는 세포는 비명을 지릅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액은 끈적해지고 미라클 엔자임은 이동 통로가 막혀 고립됩니다. 이것이 만성 피로의 시작입니다. 박사가 권하는 루틴은 명확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500ml에서 750ml의 물을 마시는 것. 그리고 식사 1시간 전에 미리 물을 마셔두는 것. 이것은 위장을 깨우는 의식이자 효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고속도로를 닦는 일입니다. 그리고 물만큼이나 중요한 것, 바로 배설입니다. 저는 산에서 자라며 자연의 순환을 보았습니다. 낙엽이 썩어 거름이 되고 그 거름이 다시 나무를 키웁니다. 순환이 멈춘 숲은 늪이 되어 썩어버리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비워내지 못하면 그것은 독이 됩니다. 신야 박사는 장상이 나쁜 사람치고 건강한 사람은 없다고 단언합니다. 변비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장내에 정체된 숙변은 유독가스를 내뿜고 이 가스는 장벽을 뚫고 혈액으로 스며들어 전신을 오염시킵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장은 제2의 뇌입니다. 장이 깨끗하지 않으면 마음도 탁해집니다. 우울감, 불안감. 혹시 여러분의 장 속에 쌓인 찌꺼기가 만들어낸 탁한 파동 때문은 아닐까요? 불교에서는 비움의 미학을 강조합니다. 공의 상태가 되어야만 새로운 우주가 들어찰 수 있습니다.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완벽한 배설이야말로 완벽한 흡수를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여러분의 화장실 습관을 되돌아보세요. 그것은 더러운 것을 치우는 행위가 아니라 내 몸이라는 사찰을 청소하는 경건한 수행입니다. 맑은 물로 세포를 적시고 부지런히 비워내십시오. 그때 비로소 미라클 엔자임은 낭비되지 않고 여러분의 생명을 꽃피우는데 온전히 쓰이게 될 것입니다. 습관의 관성, 유전자를 이기는 생활 양식의 힘.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우리 집안은 원래 위장이 약해. 우리 부모님이 당뇨라서 나도 어쩔 수 없어. 많은 분이 자신의 건강 문제를 유전자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하지만 30만 명의 임상 데이터를 분석한 신야 박사의 결론은 단호합니다. 유전자는 설계도일 뿐 그 건물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것은 결국 당신의 생활 습관이다. 바로 이 점입니다. 양자역학에서는 관찰자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찰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양자의 상태가 결정되듯 우리 몸의 유전자 역시 우리가 어떤 환경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스위치가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합니다. 이를 현대과학에서는 후성유전학이라 부르죠. 신야 박사가 만난 수많은 환자 중 암을 극복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결정적 차이는 유전자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활의 관성을 끊어냈느냐의 여부였습니다. 여러분, 습관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몸에 미라클 엔자임이 흐르는 길과 같습니다. 매일 밤 늦게 야식을 먹는 습관은 그 길을 진흙탕으로 만드는 일이고, 규칙적인 수면과 낮잠을 즐기는 습관은 그 길을 비단길로 닦는 일입니다. 특히 박사가 강조하는 낮잠과 수면의 힘에 주목해 보세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 우리 몸이 깊은 이완 상태에 들어갈 때
미라클 엔자임은 대대적인 재고 파악과 생산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에 깨어있는 것은 공장 문을 닫고 기계를 정비해야 할 시간에 억지로 공장을 가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자란 태백의 산골마을 어르신들은 해가 지면 잠자리에 들고 해가 뜨면 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분들에게는 특별한 보약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연의 리듬에 몸을 맡기는 것. 그것이 미라클 엔자임을 보존하는 최고의 지혜였던 셈입니다. 여러분,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심코 반복한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DNA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유전자의 저주라는 핑계 뒤에 숨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오늘 당장 그 관성을 끊어낼 자유의지라는 강력한 양자적 힘이 있으니까요. 마음의 파동. 사랑과 감사가 세포를 춤추게 하는 과학적 이유. 이제 시냐 히로미 건강법의 가장 아름답고도 깊은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마음의 영역입니다. 박사는 책의 후반부에서 아주 흥미로운 고백을 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물을 마시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도 병에 걸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반면 식습관이 완벽하지 않아도 놀라울 정도로 건강하고 활기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행복한 마음과 사랑의 파동이었습니다. 이것은 감성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지극히 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양자역학적으로 볼 때 사랑과 감사라는 감정은 인간이 내뿜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진동수의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기뻐하거나 누군가를 깊이 사랑할 때 우리 몸의 파동은 정교하게 정렬됩니다. 이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는 미라클 엔자임의 생산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집니다. 반대로 분노, 질투, 공포는 낮은 진동수의 파동입니다. 이런 감정에 사로잡히면 우리 몸의 분자 구조는 뒤틀리고 미라클 엔자임은 그 파동을 중화시키기 위해 속수무책으로 소모됩니다. 화를 한 번 낼 때마다 수만 개의 효소가 자복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아까운 일입니까? 신야 박사는 말합니다. 즐겁게 먹는 스테이크 한 조각이 억지로 인상을 쓰며 먹는 채소 샐러드보다 몸에 좋을 수 있다. 불교의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는 가르침은 여기서 생물학적 실체를 얻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우면 장내 미생물들도 활기차게 춤을 춥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사랑받고 있다는 정보를 수신할 때 면역 시스템은 무적의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잠시 손을 가슴에 얹고 느껴보세요. 여러분의 세포들은 지금 당신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난과 자책의 정보를 보낼 것입니까? 아니면 그동안 고생 많았어, 고마워 라는 사랑의 정보를 보낼 것입니까? 태백산의 바람이 나뭇잎을 어루만지듯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몸속 구석구석을 흐르게 하세요. 사랑이야말로 미라클 엔자임을 무한히 증폭시키는 유일한 기적의 촉매제입니다. 당신이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결한 건강법입니다. 불교의 공사상과 양자역학적 생체 정보 전달. 여러분,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 보려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미라클 엔자임과 음식, 그리고 마음, 이 모든 것들이 만나는 하나의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결입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인 공사상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기에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모든 것이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연기의 세계관이죠. 이것은 놀랍게도 현대 양자역학의 양자 얽힘 현상과 궤를 같이 합니다. 우리의 세포 하나, 효소 하나는 독립된 개체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주라는 거대한 에너지 장, 필드 안에서 끊임없이 정보를 주고받는 데이터 입자들입니다. 시냐 히로미 박사가 관찰한 장상은 단순한 장의 모양이 아니라 그 사람이 우주와 어떤 에너지를 주고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생체 기록물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효소가 가득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태양의 광자와 대지의 진동을 내 몸의 시스템 속에 업로드하는 행위입니다. 반면 죽은 음식을 먹는 것은 오류가 가득한 악성 코드를 입력하는 것과 같죠. 여러분,
병에 걸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몸의 양자적 조화가 깨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미라클 엔자임은 이 깨진 조화를 복구하기 위해 파견되는 우주적인 수리꾼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탐욕을 부리고 분노를 쏟아내며 생명을 경시하는 정보를 몸에 입력한다면 수리꾼들은 결국 지쳐 쓰러지고 맙니다. 결국 건강이란 내 몸이라는 작은 우주를 공의 상태처럼 맑게 비워두는 것입니다. 비어있어야 에너지가 흐르고 비어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생명력이 춤을 출 수 있습니다. 신야 박사의 건강법은 단순히 육체를 수선하는 기술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우주의 리듬에 맞추는 조율의 과정인 것입니다. 내일 아침 당신의 장을 살리는 3가지 약속. 자, 이제 이 깊은 통찰들을 여러분의 삶으로 가져올 시간입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태백의 작은 시냇물이 모여 한강을 이루듯 작은 약속 3가지만 오늘부터 지켜보시길 권합니다. 첫째, 물 마시기의 의식을 회복시킵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자신에게 맑은 물 한 잔을 선물하세요. 밤새 내 몸을 청소하느라 고생했어 라고 속삭이며 천천히 마시는 물 한 잔은 잠들어 있던 미라클 엔자임을 깨우는 가장 강력한 기상 나팔일 것입니다. 둘째, 꼭꼭 씹기라는 명상을 하십시오. 입상은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입안에 들어온 생명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한 입에 최소 30번에서 50번을 씹으세요. 침 속에는 수많은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잘 씹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미라클 엔자임의 낭비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강력한 치유의 명상입니다. 셋째, 잠들기 4시간 전에 공복을 사수하십시오. 밤은 몸이 스스로를 치료하는 시간입니다. 위장에 음식을 가득 채운 채로 잠드는 것은 수리꾼들에게 야간 근무를 강요하는 폭거입니다. 비워진 위장이야말로 최고의 보약입니다. 배고픔의 꼬르륵 소리를 즐기세요. 그것은 당신의 세포가 재생되고 있다는 환희의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냐 히로미 박사의 지혜를 통해 우리 몸속에 깃든 기적 같은 생명의 불꽃, 미라클 엔자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태백의 깊은 산속 수백 년을 버틴 나무들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저 주어진 햇살을 감사히 받고 맑은 물을 마시며 자신의 자리를 지킬 뿐이죠. 여러분의 몸도 그런 숲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저 생명의 원리를 거스르지 않는 작은 선택들을 하나씩 쌓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미 치유의 힘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힘을 믿고 기다려주기만 한다면 말이죠. 오늘 이 처방전이 지친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맑게 정화할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태백의 맑은 바람이 여러분의 꿈속까지 평온하게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건강합니다. 지금까지 힐로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